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판단 강사 길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8일 동안 윈터스쿨 진행할 텐데요. 오늘로 시험이 26일 앞으로 다가와서 적당히 남았습니다. 너무 짧게 남지 않았고요. 그동안 26일 만에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밤새 고민하고 왔는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챙겨봐 드리면, 수업 9시 반에 시작하는데 거의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은 기간 되도록이면 시차 적응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장에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저는 덩치가 큰 편이라 가서 제 키에 맞는, 덩치에 맞는 책상을 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일찍 시험장에 가는 편이었는데, 일어나고 나서 2-3시간 정도에 내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한 7시쯤에는 일어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일찍 일어나신다면 시간 맞춰 오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요, 시험 직전주에, 시험주에 심지어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드세요. 소화 관련된 것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해서 딱히 뭔가 변수를 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뭔가 기초적인 피셋이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컨디션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하셔야 시험 당일날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고,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형 구분할 때 크게 5가지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 적으실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 잠깐만 들어보셔도 어느 정도 기억은 되실 텐데, 5가지 유형 구분을 하는데요. 텍스트 법조문, 계산, 규칙,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요. 텍스트 법조문은 딱 봐도 줄글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40문제인 건데 20문제 2세트거든요. 20문제 2세트로 구분할 때 이 텍스트 법조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 8번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에 19번, 20번에 뒤쪽 21번부터 40번까지도 똑같습니다. 21번부터 27, 28번까지 나오고 39번, 40번에 이렇게 있어요. 해서 처음 강사 데뷔하면서부터 강조해서 지금은 많이들 쓰시는 방법인 건데,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푸시다가 30번대 넘어가면 다행인데 30번대 못 넘어가고 막 한 20번대 후반이나 30번 언저리에서 그냥 시험 끝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라면 시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셈인 거고, 그러면 막판에 풀는 이 부분 있죠. 텍스트 법조문 파트. 여기 정답률 뭉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 있는 텍스트 법조문 문제가 상대적으로 계산 규칙 경우의 수보다는 그래도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부를 때는 득점 포인트 유형이라고 하고, 개규경을 결국 문제 푸실 때 어렵고 고득점이 관건이 되는 유형이라 핵심 유형이라고 그냥 편의상 구분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득점 포인트 유형을 초반에 몰아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왜냐면 이 중간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개규경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리기 십상이에요. 한두 문제를 너무 오래 풀어버리거나 혹은 계속 건드린 족족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미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문제가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먼저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남은 26일 동안 우리가 신경 써서 2-3문제를 더 맞힐 수 있는 방법은
26일 만에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드라마틱하게 실력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이 있지 않은 이상 26일 만에 갑자기 막 어떤 실력이 생긴다는 조금 어려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전략을 좀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동안 봤을 때 전략만 신경 썼을 때 충분히 두세 문제 이상 더 맞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하시냐면 텍스트 법점은 다 먼저 몰아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최대한 득점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쌓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고요. 문제 푸는 개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건데, 핏셋의 상충하는 가치가 정확도와 속도란 말이에요. 지금 뭐 기존에 핏셋을 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수업이 상황 판단의 첫걸음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정확도와 속도 중에 정확도에 포커스 맞춰 풀어주세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죠? 문제 푸실 때 당연히 계산해 보셨을 건데 한 문제당 시간 구해 보시면 자료 해석에서 훨씬 자주 하는 A당 B의 출제 장치를 거는 말이에요. 관련된 거 이거 필기 안 하셔도 칠판 찍어서 단톡방 파서 사진 올려드릴게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봐 드릴 테니까 제대로 안 지우고 한 판 남겨놓고 사진 찍어서 지금 우리 강의 단톡방 파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A당 B인 건데 A당 B 분수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되죠? A분의 B, 반대로 B분의 A. 자료 해석에서 주된 출제 장치 중에 하나인 거니까 이렇게 될 테고, 우리 40문제 90분에 푸니까요.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하실 때 그냥 문제수 40분모에 시간 분자에 넣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자가 더 큰 가분수니까 대분수를 바꿨을 때 2와 40분의 10 약분하면 2와 4분의 1 1분은 60초니까 15초 곱하면 60초 중에 15초 2분 15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쉬운 방법들 다 있는데 2분 15초라는 건 너무 압박 갖지 마세요. 그래서 학생분들 어떻게 하시는 경우에 되게 정답률이 떨어지냐면 한 문제당 그냥 2분 또는 3분의 시간 잡은 다음에 지금쯤 이제 3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답이 확실히 다 안 나왔더라도 에이, 이쯤 정도면 대충 풀었지 뭐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끝에 마감을 좀 대충 하고 문제 개수를 늘리는 경우가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시간 맞춰서 대충 마감하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잘 추려서 선지 2개씩만 추렸다고 쳐요. 한 문제 찍었어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문제 또 둘 중에 하나 찍었어요. 둘 다 맞을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문제를 그렇게 찍었어요. 그럼 세 문제 다 맞을 확률? 8분의 1로 떨어지고 계속 확률 떨어지는 셈인 거라. 그래서 학생분들이 질문하실 때 조금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겨야 되나요? 더 풀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무조건 30초 더 들더라도 정확히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절대 속도 내지 않을 거고요. 정확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풀고 다 틀리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를 좀 차곡차곡 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그래서 무조건 정확도는 지켜주시되, 또 뭐가 있냐면 학생분들이 지금 또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잘 못 넘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황 판단 처음 하는 입장에서 딱 보는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직 문제 안 풀었는데 그걸 어떻게 요구해? 그래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하시면 되냐면, 지금 뭐 새로운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읽다 보면 분명히 쎄한 느낌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읽다 보면 지금 무슨 뭐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해 안 되고 실말이 잘 안 잡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1분씩 읽고 10문제는 무조건 버려주세요. 우리 시험장에서 딱 30문제만 풀어볼게요. 30문제 이상.
그러니까 읽고 쎄한 느낌의 문제 1문씩 이미 시간 썼어도 10문제까지는 버려도 됩니다. 그럼 남은 문제 몇 문제? 남은 시간? 그러니까 제발 시간 투자했다고 아까워서 그 문제 더 들여다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버려도 돼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가 살아요. 그래서 1분씩 읽고도 1분씩 투자했으면 그래도 꽤 많이 파악됐는데 그때까지도 조건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풀지 실마리가 안 잡으면 10문제 버려서 나머지 30문제 80분에 풀면 다시 2와 30분의 20, 60초로 환산하면 한 문제당 2분 40초로 오히려 한 문제당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10문제 버리는 거. 10문제 버려서 75점짜리 시험 봐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75점짜리 시험 보고 나머지 10문제 중에 정기분포로만 맞아도 2문제 맞잖아요. 그럼 75점 시험 보고 2문제 맞으면 꿈에 80점. 그래서 조금 틀리면 80점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80점이면 네, 26일 만에 80점이면 너무 훌륭한 결과고요. 여기서 좀 푼 문제 틀리고 하면 조상님이 좀 도와주셔서 찍은 거 더 맞고 하면 네, 더 잘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뭔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실력 향상시키기는 서로 지금 제가 26일 만에 여러분 실력도 향상시켜 드릴게요. 거짓말쟁이죠.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요거 신경 써주세요. 지금부터 문제 푸실 때 10문제는 그냥 쎄한 느낌 문제 다 버리고 나머지 30문제만 좀 더 공들여서 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 30초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계산규칙 경우의 수를 지금 막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텍스트 법조문 쪽에 좀 더 신경 쓸 테고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치면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개수 세기 쉽게 전략적으로 1번부터 8번 그리고 19번, 20번 풀어주세요. 중간에 9번부터 18번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21번부터 28번 맨 뒤에 39번, 40번을 풀어주세요. 이거 지금 모든 문제 푸실 때 다 연습하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다 새로 보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어요? 안 푸셨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전략에 맞춰 푸셔야 좀 더 객관적인 실력 테스트나 전략 테스트가 가능해서 여기 있는 걸 다 먼저 풀어봐 주시고 10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문제인 건데 저기 우리가 계산해 놓길 한 문제당 평균 소요 시간 2분 40초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있는 거 한 2분 30초 정도에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안팎까지는 이 20문제를 먼저 다 풀어주세요. 밀리고 밀려서 50분이 되더라도 마감 대충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 있는 부분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 넘기셔야 되는지는 수업 중간에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기는 한 지문 두 문항짜리 좀 어렵습니다. 맨 뒤에 19번, 20번, 39번, 40번의 위치가 지문 하나 주고 두 문제 냈는데요. 난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 트렌드이긴 해요. 정보량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넘길 만한 문제는 한 지문 두 문제 중에 어려우면 좀 넘길 수도 있고 법조문 계산 문제도 좀 넘길 수 있습니다. 얘네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다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최근 실제 트렌드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45분에서 50분까지 써주신 다음에 남는 시간에 최대한 계산규칙 경우에서 나머지 문제들은 만만해 보이는 애만 잡고 패주세요. 만만한 애만 잡고 패시면 될 텐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규칙 경우의 수 밑으로 내려갈수록 문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가장 가성비 좋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나시면 법조문과 계산 문제 중에 틀린 문제들 위주로 리뷰해 주시면 될 테고요. 규칙하고 경우의 수는 경우는 조금 둘게요. 26일 만에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 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적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지금 26일 만에 점수 올리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텍스트 법조문 먼저 풀어주시면 될 테고 그래서 1번부터 8번 뒤에 두 문제 합쳐서 10문제예요. 뒤쪽 20문제에서도 8문제, 두 문제라 총 10문제, 20문제거든요. 속도 더 내지 말고 한 문제당 한 2분 30초 잡으면 45분에 풀려요. 그냥 목표하시길 여기 20분에 풀겠다 목표하시면 밀리고 밀려서 또 여기도 20분에 풀겠다 하시면 밀리고 밀려서 대략 한 45분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점수 다 마크해 두시고 그 다음 뒤에 남은 것 중에 계산 규칙 경우의 수 문제들은 잘 선별해서 좀 만만해 보이는 문제 위주로 풀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절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넘길지와 관련된 전략 등등을 잘 고민해 주셔야 그래야 점수를 좀 잘 받으실 수 있으시죠. 중간중간에 계속 필요한 전략 등등 말씀드릴 테고요. 이 정도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하고 각설하고 문제 풀면서 차차 더 설명드려 볼게요.